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문제풀이 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곁들여서 할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 문제가 x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x라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요 x와 n이 어떤 숫자냐에 따라서 요 fnx의 값이 달라졌겠죠. 우리는 그 표를 외우고 있고, 확실한 건 요 fnx, 즉 실수인 것의 개수는 몇이 돼요? 이렇게 세 가지 경우만 가능해. 실수인 것의 개수가 0개거나 1개거나 2개만 되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요 두 개의 결과값을 뭐 했을 때? 더했을 때 몇이 된대? 3이 된대.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몇이어야 되고 1이어야 되고 하나는 무조건 몇이어야 돼? 2여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둘 중에 누가 1이고 누가 2냐 그것만 아시면 된다는 거야. 자, 이때 요 n이 몇인지를 모른다고. 그런데 지금 여기 음수가 들어가 있지. 맞아? 그럼 이 n이 만약에 무슨 수였다면, 짝수였다면 마이너스 3의 짝수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잖아. 그럼 무조건 몇 개야? 0개.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지금 말 못 알아들으면 그냥 유형서나 푸세요. 그러면 음수고 짝수면 0개가 되니까 만족을 안 하겠지. 그래서 얘가 무조건 몇 개여야 하고 1개여야 하고 2개여야 하며 요 n이라고 하는 숫자가 무조건 무슨 수다? 홀수다. 그러니까 n 플러스 1이 무조건 무슨 수다? 짝수다. 그래서 양수의 짝수 제곱근이니까 2개가 되는 거고 음수의 홀수 제곱근이니까 하나가 돼서 1 더하기 2, 3 이런 식으로 만족할 수가 있다는 거야. 결국 지금 문제는 n이 무슨 수입니다? 홀수입니다. 딱 이 한마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근의 개수가, 실근인 것의 개수가 0개거나 1개거나 2개가 가능하고, 그래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려면 n이 홀수만 가능하구나. 이걸 찾는 것.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습니다. 끝이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2 이상 10 이하의 n들을 더하시오 하는 게 문제니까 3이랑 5랑 7이랑 9 이렇게 4개 더하시오. 그래서 더하시면 정답 24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은 뭐 유형서 등등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는 문제고 그냥 보자마자 계산해서 문제 푸시면 돼요. 자, A가 양수일 때 A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제곱 알려주고 얘 구하시오가 문제야.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이 값을 편의상 K라고 잡아놓고 양변 세제곱을 하자. 그럼 양변 세제곱을 하면 주어진 식은 K의 세제곱은 A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이거의 세제곱과 같고, 그래서 곱셈 공식에 의해서 너를 전개를 하시면 앞에 거 세제곱 더하기 뒤에 거 세제곱 더하기 3배에 2개 곱한 거 2개 곱하시면 1이죠. 곱하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 요거 이렇게 바로 전개되는 거 모르겠다. 그럼 유형서 풀면서 연습 좀 하세요. 그래서 나는 요만큼이 몇과 같아? 이게 내가 궁금한 K지? 그래서 너를 K라고 바꿀 수가 있고 A와 A의 마이너스 1제곱 더하시면 52일 때 이걸 만족하는 K값 구하시오.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우변 좌변으로 싹 넘기시면 K 세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52가 0이고 3차, 2차, 1차 상수항 조리제법에 의해서 인수정리하시면 그래서 4 쓰시면 1, 4, 4, 16에 13 그래서 52 이런 식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K값이 4다. 이렇게 해서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뭐 우리 센 하면서도 있었던 문제고 얘 꼭 이렇게 계산하시면 좀 쉽게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세제곱근 2와 b일 때 a, b 구하에서 더하시오가 문제야.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세제곱근 2가 요 2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집어넣어서 계산을 다 해. 그래서 A값을 구해. A값 구하고 나서 인수분해해서 B값 구해. 그래도 되기는 해.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 한 근을 알고 있고 나머지 건 모르는 거잖아. 그러면 2차 방정식과 두 개의 근에 대한 얘기니까 못 쓰는 게 근계수 관계 쓰는 게 훨씬 편하죠. 그래서 너는 근계수 관계로 문제 풀 겁니다. 그래서 근계수 관계 두 근의 합 너는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A가 될 것이고 두 근의 곱 세제곱근 B와 세제곱근 2와 B 곱한 거 얘가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2의 3분의 5제곱이 되겠죠? 요거 연립해서 그냥 A, B 구하면 되지 뭐. 이때 첫 번째 세제곱근 2는 2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B가 2의 3분의 5제곱이니까 양변 너로 나누시면 B값이 2의 3분의 4제곱이다. 이렇게 B값 나왔을 거고 요 B값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A값 나왔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A는 세제곱근이 즉 2의 3분의 1제곱이랑 B랑 더한 거 B가 2의 3분의 4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A와 B 구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거랑 이거 덧셈하시오가 문제잖아. 그러니까 최종 정답이 두 개 더하시면 2의 3분의 1제곱이랑 2의 3분의 4제곱은 두 번 더했으니까 2 곱하기 2의 3분의 4제곱 이렇게 정답 쓰시면 되고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죠? 2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2 곱하기 2의 3분의 4제곱은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3분의 7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지수의 덧셈 뺄셈은 뭐 한다고 가르쳤죠? 인수분해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2의 3분의 1제곱으로 묶으시면 1 더하기 2의 3분의 6제곱 이렇게 됐을 거란 얘기야. 그래서 얘가 2의 제곱이니까 4죠? 그래서 정답은 5 곱하기 2의 3분의 1제곱 또는 5 곱하기 세제곱근 2 이렇게 해서 정답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제가 수업할 때도 엄청나게 강조했고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거듭 제곱근의 무리수, 유리수, 정수, 자연수 얘네들이 될 조건 엄청나게 강조 많이 했습니다. 어떤 거듭 제곱근이 있었을 때 그 거듭 제곱근이 무리수가 될 수도 있고요. 유리수로 변할 수도 있고요. 정수나 자연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을 알고 있니? 그냥 그거 하나 물어본 겁니다. 됐고 일단 이거 계산부터 좀 합시다. fx라는 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일단 요거부터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f m제곱은 x자리에 m제곱 그대로 집어넣은 거니까 m제곱에 m분의 1제곱 그래서 m의 m분의 2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두 번째 f m제곱은 f에 너 계산한 게 m의 m분의 2제곱이죠. 그래서 집어넣어 보시면 m의 m분의 2제곱 이거에 m분의 1제곱이니까 계산하시면 m의 n제곱분의 2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겁니다.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왔을 때 얘가 나는 자연수가 되는 mn을 구하여라.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거듭제곱근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야 되는데 지금처럼 지수가 분수 형태, 즉 유리수 형태면 무조건 전체 결과값은 무리수가 된다고. 즉 우리는 너를 계산해서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지수의 분모인 m제곱 얘가 1이나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고 마이너스 1이 되면 얘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무조건 n제곱값이 1이 되게 만들어라. 이런 뜻이라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 그냥 없애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 거고 너는 요 m의 값에 의해서
너의 결과값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n이 2야. 그럼 여기가 4가 되고 지수가 2분의 1제곱이 되지? 그럼 m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돼버릴 거라고. 그런데 지수에 이렇게 유리수가 살아있으면 전체 결과값은 무리수가 된다고. 그럼 요 분모 2를 죽여야 되겠죠? 누구에 의해서? m에 의해서. 그럼 이 m이라고 하는 숫자가 무슨 수면 되겠어? 제곱수면 되겠죠. 그래서 m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4나 9나 이런 숫자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니?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는 m과 n을 더했을 때 무슨 값 구하고 싶으니까? 최소값 구하고 싶으니까 m도 n도 작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n이 굳이 2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지만 값이 작을수록 좋다고. 그래서 n자리에 2, m자리에 4 더하시면 정답 1번 6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5번도 결과적으로는 그냥 계산 문제고 로그 계산 그리고 로그의 밑변환 공식 활용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니? 이런 거 지금 물어본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XY에 대하여 X가 알파일 때 Y의 최대값은 베타이다. 이때 알파가 몇이고 베타가 몇이게 뭐 이거 문제야. 됐고 나는 일단 이거 정리부터 좀 할게요. 이거 정리부터. 이거 정리를 해서 만족하는 XY의 관계를 찾고 싶으니까. 자, 그럼 보시면 첫 번째 항의 경우에는 지수의 거듭 제곱인데 요 지수가 로그면 의도적으로 누구랑 얘랑 자리 바꾸라는 얘기라고. 그럼 두 개 자리 바꾸시면 x에 로그 2의 4가 되겠죠? 로그 2의 4가 2니까 x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요. 두 번째 항 요 로그는 계산이 가능하죠. 예를 들면 8은 2의 세제곱이고 2분의 1의 x제곱은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쓸 수 있으니 마이너스 x와 3이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x 이렇게 돼서 나왔을 거란 얘기야. 나머지는 로그 2의 2니까 1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을 계산하려고 봤더니 2의 거듭제곱인데 얘가 일단 꼴배기 싫죠. 미시 같은 로그의 차니까 진수끼리 나눠서 너는 로그 2의 3분의 y 이렇게 쓸 수가 있었을 거야. 그러면 2의 거듭제곱이니까 첫 번째 항 연산한 거와 같이 너랑 자리 바꿀 수 있겠죠? 올라가면 지수가 1이 될 테니까 뒤에 것은 미시 3분의 y 이퀄 0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뭐. 그래서 결국 위의 식을 만족하는 xy라는 것은 이걸 만족하는 xy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얘 넘겨서 양변 3을 곱하시면 y는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x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 다음과 같은 사실상 몇 차 함수? 그냥 2차 함수 있는 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x가 몇일 때 최대값 같니? 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주어진 2차식은 미분하면 그렇게 미분이 될 테니까 축이 6분의 1이죠. 미분 못하겠으면 그냥 완전제곱식 형태로 바꾸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 x가 몇일 때? 6분의 1일 때 너는 최대값을 갖는다. 그래서 알파 값은 6분의 1. 이렇게 6분의 1 알파 값 구하시면 되고요. 베타는 6분의 1 집어넣으셔야 되지. 마이너스 3에 6분의 1의 제곱이니까 36분의 1 더하기 6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12분의 1에 더하기 6분의 1이니까 베타는 12분의 1이다. 이렇게 알파와 베타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긴 알파와 베타를 뭐 하시오가 문제니까? 더하시오가 문제니까 정답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그래서 12분의 3. 그래서 정답 4분의 1. 이렇게 정답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저 6번 시험에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요. 결과적으로 나오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요 말 때문에 그래요. 서로 다른 두 A, B 때문에. 이 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니까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일단 문제 자체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 문제 풀어볼게요. 우선 이렇게 생긴 로그가 있는데 이 로그 값이 자연수가 되어야 한대. 자, 그럼 이 로그 계산을 좀 해보면 너는 로그 2의 A 더하기 2분의 1의 로그 2의 B 이렇게 미통일할 수 있나요? 로그의 연산의 기본은 미통일입니다. 미통일. 자, 그래서 요 2분의 1 위로 올리시면 미시 같은 로그의 합이니까 진수끼리 곱했겠죠. 그래서 로그 2의 A의 B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쓰는 거. 여기까지가 1번. 자, 이때 나는 얘가 자연수이고 싶잖아. 맞아? 그러려면 진수인 얘가 어떻게 생겨야 할까? 이런 얘기야. 그럼 얘네들이 1, 2, 3, 4 이런 자연수가 되려면 A 곱하기 B의 2분의 1제곱 얘가 어떻게 생기면 돼?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이렇게 생기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맞아? 그래서 결국 지금 문제는 얘가 2가 되는 AB 구하시오. 얘가 4가 되는 AB 구하시오. 얘가 8이 되는 AB 구하시오. 뭐 이런 류의 질문인 거야. 그런데 요 2분의 1제곱 때문에 좀 계산하기 짱나죠? 그래서 양변 제곱을 하시면 주어진 식은 A제곱 B가 제곱을 했으니까 2의 제곱이거나 4제곱이거나 6제곱이거나 8제곱이거나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을 거라고. 그래서 이걸 만족할 때 A와 B 구하시오. 이게 문제였던 거야. 자, 지금부터는 이제 케이스 구별해서 다 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첫 번째, A제곱 B가 2의 제곱이려면 A와 B가 몇이면 되게? 이게 문제야. A와 B가. 그러면 첫 번째, A가 몇이고 1이고 B가 2의 제곱이면 되죠? 두 번째, A가 몇이면 돼? 2면 B가 1이면 되겠지? 만족하는 거 더 없네요. 그래서 두 개 끝. 다시 두 번째, A제곱 B가 2의 4제곱이 되기 위한 AB 그냥 다 구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A가 1이면 B가 2의 4제곱 이러면 되죠? 그런데 문제에서 A와 B가 10 이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가 탈락된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다시 A가 2면 여기가 2의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B가 몇이면 돼? 2의 제곱 4면 되고, 두 번째, A가 지금 두 개를 곱했을 때 인수가 2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A도 인수가 2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2의 제곱인 4라고 한다면 그럼 2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2의 4제곱 왁구가 맞았죠? 그래서 B가 몇인 거야? 1.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세 번째, 더 없겠죠? 여기 B가 1이면 더 이상 자연수가 안 나오니까. 자, A제곱 B가 몇이라면 만족하는 A들 또 찾으시면 돼. 그러면 첫 번째, A가 1인 경우는 안 되겠죠? 얘가 10을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2의 제곱이라면 2의 4제곱이 될 테니까 B가 2의 제곱. 이렇게 되면 되지. 이게 탈락되어야 되는 거야. 왜? 문제에서 A와 B가 어떻다고 하니까? 서로 다르다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A가 2의 세제곱이라면 6제곱이 됐으니까 B가 1. 요것만 됐던 거예요. 요거 조금 주의했어야 되고. 다시 네 번째. A제곱 B가 2의 8제곱이면 A가 1은 안 되죠. 그래서 2의 제곱이라면 2의 4제곱이니까 B가 2의 4제곱이어야 하는데 10 이하여야 된다고 했으니까 얘 탈락된 거고요. 다시 A가 2의 세제곱이면 6제곱이 되니까 2의 제곱. 얘까지 가능했겠죠. 물론 A가 2의 4제곱일 수도 있으나 그렇게 되면 A 자체가 10을 넘어가 버리니까 안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여기까지만. 다시 다섯 번째, A제곱 B가 2의 10제곱이면 A가 2의 1제곱 안 되죠? 2의 1제곱이니까 얘가 2의 8제곱이 되어야 되지? 자, A가 2의 1제곱 안 되겠죠? 2의 1제곱이면 여기가 2의 2제곱이니까 여기가 2의 6제곱이 되어야 되잖아. 10 이하니까 탈락. 그럼 2의 2제곱이라면 얘가 2의 2제곱이라면 4제곱이고 6제곱이니까 안 되죠?
그럼 얘가 세제곱이라면 6제곱이니까 4제곱이면 되지. 근데 4제곱이면 16이니까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여기가 4제곱이면 8제곱이니까 제곱이면 되기는 하나 a 자체가 10보다 커버리죠. 그러니까 2 이상부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능한 경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개만 가능하다. 정확하게 케이스 분류해서 카운팅할 수 있어야 돼요.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요거 로그 그냥 계산하시오가 문제예요. 그냥 말 그대로 계산만 하시면 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로그의 계산은 그 기본이 뭐 하는 거? 미통일하는 게 기본입니다. 미통일도 안 해놓고 모르겠어요 라고 하지 말라고. 일단 딱 보니까 밑을 몇으로? 5로 통일하는 게 합리적 선택이었겠죠. 왜? 두 개 5가 됐는데 얘는 5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5로 미통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는 로그 5의 10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5의 2까지는 오케이죠? 뒤에 놈을 보니까 로그 50의 5분의 1이야. 맞아? 그럼 밑변환 공식 쓰면 얘가 진수가 밑으로 가면서 밑이 자동적으로 5로 통일이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1번. 그래서 요거 계산만 하시면 정답입니다. 근데 이거 계산하는 게 좀 부담스럽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진수를 쪼갤 수 있으면 다 쪼개는 거야. 10은 2 곱하기 5고 50은 2 곱하기 5의 제곱이지 진수가 곱하기 형태면 더하기 빼기로 쪼갤 수 있어요. 그래서 너는 로그 5의 2 더하기 로그 5의 5니까 1 너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5의 2 곱하기 로그 5의 2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쪼개시면 로그 5의 2 더하기 2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오가 문제야. 이때 꼴배기 싫으니까 로그 5의 2를 편의상 a라고 써보자. 그럼 주어진 식은 a 더하기 1의 제곱에 마이너스 a 곱하기 a 더하기 2 구하시오가 문제고 전개하시면 1만 남죠? a가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1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자, 8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a와 b라는 두 점의 좌표가 완벽하게 나와 있을 때 두 점을 연결한 사실상 직선의 방정식 구하시오가 문제예요. 그냥 직선 구하는 게 문제라고. 중학교 2학년 문제라고 그냥. 하기 전에 이 두 점의 좌표들 이쁘게 좀 씁시다. 얘네들 계산 가능하죠?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너는 3의 로그 2, 로그 2. b는 4가 2의 제곱이니까 2배의 로그 2, 4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래서 이 정도는 세팅해 놓고 문제 푸는 거지 뭐. 자, 그럼 일단 기울기 구해보시면 기울기는 x축 좌표끼리 뺀 거 분의 y축 좌표끼리 뺀 거. 그래서 계산하시면 로그 2 분의 3로그 2니까 기울기가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기울기가 3이고 둘 중에 아무거나 이용해서 직방 구하시면 y는 3의 x 빼기 3로그 2에 더하기 로그 2. 그래서 정리하시면 3x 마이너스 8배의 로그 2 이렇게 직선 구하시면 돼요. 그냥 구하라고 해서 구한 겁니다. 나는 요 직선의 x, y 절편 구하시오가 문제죠. 그럼 직선 구해보시면 그려보시면 기울기 3짜리 직선의 y절편이 음수니까 직선이 이렇게 생겼겠네. 그럼 요 y절편이 마이너스 8로그 2죠. 그럼 요 x절편만 구하시면 돼요. 그럼 x절편은 3분의 8 로그 2. 그래서 나는 요 삼각형 넓이 구해라. 이게 끝입니다. 그럼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는 3분의 8의 로그 2고 높이는 얘인데 얘는 지금 음수죠. 그러니까 당연히 양수로 바꿔서 8로그 2로 써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약분하시면 정답은 3분의 32의 로그 2의 제곱 이렇게 정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